힘내시고, 네, 저 두 번째 시간 714번부터 볼게요. 714번, 자, 행정기본법상 처분. 1번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이 행정처분, 처분이 뭐예요? 강제적 작용입니다. 강제적 작용. 처분. 이 처분이 뭐냐면 우리 뭐 면허 정지 처분, 면허 취소 처분, 뭐 운전면허 처분 이런 것들이 다 처분입니다. 처분, 강제적 작용입니다. 강제적 작용. 자, 이번에 처분 외에 제재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제재 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다만 맨 끝에 행정상 강제는 제한다. 이 행정상 강제는 제외하냐 포함하냐? 제외합니다. 그것 좀 주의 있게 봐주세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재 처분 안에 행정상 강제는 제외합니다. 자, 성질상 조금 달라. 제재 처분은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제재 처분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제재 처분이죠. 행정상 강제는 이행시키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재 처분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제재하는 거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행정상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정기본법에서 이 제재 처분이라는 개념 정의를 둔 이유가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본문으로 가면 제재 처분을 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적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행정상 강제는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저기 30조부터 33조인가? 30조부터 33조까지 행정상 강제는 별도로 그냥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처분 안에다가 함께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처분하고 행정상 강제 별개다. 제재처분 안에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그것 좀 특별히 좀 알아주시고. 자, 3번이 이제 공정력 조항이죠. 자,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오케이? 이걸 갖다 이제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정력은 한도가 뭐죠? 한도. 제한, 한계. 공정력의 한계가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죠. 왜냐? 공정력이라는 것이 한번 행정처분을 하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이 공정력입니다. 자, 그런데 무효가 어떻게 유효하게 통용되냐고요. 무효는 그냥 무효지. 무효는 그래서 무효를 갖다가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무효는 그냥 당연 무효예요.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도 필요 없어. 무효를 따지려고 할 때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그냥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는 치유되지도 않고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고 무효가 어떻게 유효로 통용되냐고. 그래서 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인 공정력에는 무효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의 괄호에 무효인 처분 포함이 아니라 무효인 처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정력을 정의할 때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이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력 조항 무효는 제외됩니다. 자, 715번. 자,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이 취소고요. 3번, 4번이 철회입니다. 취소하고 철회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행정기본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취소는 뭐죠? 원시적인 하자를 이유로 최초 처분을 할 때부터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철회는 최초 처분을 할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후발적인 사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취소하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취소하는 것을 철회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실정법에서는 막 섞어서 쓰거든요. 취소, 철회 용어를 막 섞어서 써.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얘기할 때에는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서 원시적 하자니까 처분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처분할 때로 소급해서 취소시키는 것이 취소고 철회는 최초 처분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 후발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취소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철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2번이 취소, 3번, 4번이 철회인데 자, 1번 행정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 이 말이 처분을 할 때부터 위법 부당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취소를 얘기할 때는 위법 부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철회를 얘기할 때는
적법이 답니다. 왜냐 최초 처분을 할 때는 적법했던 것이죠. 철회는 최초 처분할 때는 적법했는데 후발적인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위법 또는 부당한에다가 형광펜 칠해 주시고 소급하여에다가 또 형광펜을 칠해 주세요. 위법 또는 부당. 그러니까 이걸 꼬아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철회, 취소가 그냥 우리 이론상으로 있을 때는 이걸 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행정기준법에 딱 그냥 돌아서 이렇게 해. 그래서 행정기준법 조항 그냥 해서 그냥 바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왜 소급해서? 원식으로 하자가 있었으니까 하자가 있었던 때로 돌려서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행정청은 일에 따라서 이 취소 일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취소를 해야 되니까 소급해서 취소할 때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자, 다만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 그러면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때는 비교 형량 의무, 이 공익 사익 비교 형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3번, 4번은 철회입니다. 철회. 자, 행정청은 적법한에다가 형광펜, 적법한 처분이라도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래를 향해서가 최초 처분할 때로 소급하지 않고. 왜 그래? 처분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처분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사후에 음주운전했어. 이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우리는 취소라고 하지만 법적 정확하게 행정법 용어로는 철회인 것이죠. 최초 운전면허 처분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사후에 뭘 위반했어. 그때 장래를 향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이 법상으로는 철회인 것이죠. 철회. 그래서 장래를 향하여 형광펜 장래를 향하여. 그래서 적법 장래를 향하여 이게 이제 철회인 것이고, 아까 취소는 위법 부당 소급해서 이게 취소인 것이고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딱 바꿀 거야. 이걸 바꿉니다. 뭐 위법 부당 소급 이것을 적법 장래를 향해서 위아래를 하여튼 뭐 바꾸려면 지금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2 곱하기 2인가? 4개 나오나?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이거 바꿔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행정기준법에 이게 적시되어 있는 표현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래서 숙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넘어가서 716번 보겠습니다. 716번.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유, 이게 그 올해 2차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그래서 나라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그럼 쫓아내죠. 근데 쫓아내고 끝내? 그렇지 않죠. 그 땅 사용한 비용을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행정처분으로. 딱 봐도 변상금 부과 처분, 뭐가 그냥 완전히 민사상 관계로 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자, 청원경찰이 그냥 민간단체에 근무해. 그럼 그냥 민간인이에요. 자,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법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별도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원경찰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법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징계에 대해서 청원경찰, 그냥 민간 청원경찰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징계하잖아요. 청원경찰의 징계도 우리 공무원의 징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등만 없고 나머지 똑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어. 그러면 그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을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해야 되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청원경찰,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줬어. 그 국민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요? 민법을 적용해요? 국가배상법 적용합니다. 즉 청원경찰이 그냥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 민간 단체,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 그냥 민간인이야.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해.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비스무리한 어떤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징계를 먹어. 그러면 그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해. 그러면 그 국민이, 피해를 본 국민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민법을 적용해,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자, 3번에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뭐예요? 세금 낼 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회사 사장이 그냥 월급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금을 좀 떼고 주거든요. 그걸 누가 떼? 회사 사장이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회사 사장을 행정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이 말은 회사 사장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청장도 월급 줄 때 세금 떼놓고 월급을 줘요. 그리고 그 세금 저 구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경찰서 단위로 하지 않고 지방청 단위로 이 월급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시도청장 세금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도청장이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금 관계에서 행정청으로 볼 수 있나,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때 원천 징수하는 것은 딱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원천 징수하는 거잖아.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 세무서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비율대로 딱 떼가지고 그냥 세무서에다 제출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는 이 시도청장, 경찰서장 비록 치안에 관한 행정청이지만 세무에 관한 행정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물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즉 정해진 대로 뭐 몇 점 몇 프로 떼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면 시도청장, 경찰서장한테 다투면 안 되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다퉈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4번에 국립교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퇴학처분에서 다투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자, 717번 행정기본법. 1번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이게 뭐죠?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된다.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문 제목이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법치행정의 원칙을 그냥 규율하고 있지 않고 세부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앞부분이 법률 우위의 원칙, 뒷부분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세부 원칙까지,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 원칙까지 규율하고 있고요. 자, 2번은 신뢰보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해서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이 믿었어. 그 믿은 국민의 신뢰에 보호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도 규율하고 있고요. 자, 4번이 자동화 행정작용입니다. 자동화 행정작용이 기계에 의한 행정이죠. 기계에 의한 행정 또는 로봇에 의한 행정, 뭐 그것을 이 자동화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화 행정작용이 우리
그 동사원소 가면 뭐 기계로 뭐 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로 떼는 것은 뭐 증명서만 떼고 그러지만 이제 갈수록 더 복잡한 것도 막 떼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자동화 행정작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학교 배정할 때 누가 막 머리 쓰고 배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로 쫙 돌려가지고 학교 배정 쫙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행정작용입니다. 자, 4번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행정기본법 조문인데 행정기본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속행위에만 자동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본법에 밑에 해설 맨 끝을 보시면 다만 처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즉 재량 행위에는 자동화 행정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딱 그냥 그거야.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만 기계가 재량권 행사할 수 없잖아. 이 재량권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을 재량권의 행사잖아요. 근데 기계가 심사숙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기본법에는 학자들은 견해다툼이 있어요. 이 재량 행위에 자동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학자들은 견해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기본법에서는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 행정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해놨죠. 왜? 기계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심사숙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속행위에만 자동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서는 그렇게 해놨고요. 자, 718번 행정기본법. 자, 나이,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1번에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 아니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특별한 규정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 행정기본법이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자, 기본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은 우선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면 다른 법률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하여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가 아니라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출생일을 산입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나이를 먹는 것이 태어난 날에 나이를 먹어버려요. 그럼 계산하기 쉽겠지. 그죠? 출생일을 제외시켜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생이면 그 출생일을 제외해버리면 나이 먹는 것이 매년 1월 2일에 나이를 먹죠. 근데 내가 1월 1일생인데 출생일을 포함시켜버리면 똑같은 날에 매년 1월 1일에 나이를 먹죠.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명확해? 당연히 내 생일날 나이를 딱딱딱 먹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를 계산해 버리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년도 내가 태어난 날에 딱 내가 태어난 날 0시에 새벽 0시에 딱 나이를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죠. 그래서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일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의 의도하는 공익이 그때 국민의 이익은 사익이죠. 공익이 사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공익이 작아야 된다?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이거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 국민의 이익 침해가 즉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되죠. 즉 공익이 더 커야 되죠. 반대로 서술한 겁니다. 자, 4번에 신뢰보 원칙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해야 돼요? 아니죠. 이것은 신뢰보호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서술했고요. 다음 페이지 719번 형 눈 떠 일어나시고 저 기지개 한번 켜시고 아니 여기 저기 히터가 오늘은 잘 돌아가네. 그죠? 막 뜨거워서 막 좋으시네. 힘내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졸리면 딱 뒤에 일어나서 나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좀 수험생들은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마 좀 이게 그게 있거든. 졸릴 때 막 일어서려면 쪽팔리거든요. 압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쪽팔리면 어때? 잠시 쪽팔리면 안 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졸리면 막 일어나서 뒤로도 나가시고 뒤로 나가기 쪽팔리면 일어났다 그냥 앉으시면 돼. 한번 일어났다 앉으면 안 졸아. 쪽팔려서. 그래서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고 막 그러세요. 예. 힘내시고 자 478번 719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아까 형성적 행위가 있고 명의적 행위가 있죠. 명의적 행위가 허하면 형성적 행위 특인대.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하면 특인대를 고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에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특허지 뭐 이게 그냥 딱 특허.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버리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냥 각 그 행정 행위에 개념 정의를 넣어놔서 조금 더 쉽죠. 구체적인 예시를 넣어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특허. 자 니은은 자기 의무를 명하면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면 하명이죠. 하명은 명예적 행위니까 니은은 제외되고요. 디귿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특허지 뭐. 그러니까 형성적 행위 맞고요. 자 리을에 행정행위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인가지 인가 이게. 그래서 타인의 법률행위에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인가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서 그냥 무효에 무효. 그러니까 형성적 행위인 것이죠. 인가가. 인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서 인가를 안 해주면 무효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가가 형성적인 행위인 것이죠. 인가를 해야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적 행위 맞고요. 리을. 자 미음.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한 다음에 제3자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대리죠 대리. 허하면 특인대. 대리도 형성적 행위입니다. 국가가 남의 일을 한 다음에 그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니까 형성적 행위가 맞습니다. 720번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자 기억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조합 설립 인가. 이게 인가래요 인가. 근데 여러분 인가라고 써있다고 해서 다 인가가 아니고 허가라고 써있다고 해서 다 그냥 허가가 아닙니다. 그 각 성질은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정비조합 설립 인가. 통상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죠.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로 바꿔놨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딱 받아버리면 막 엄청난 권한, 뭐 권리 변동 같은 것들이 막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특허로 판례가 정정됐고 대신 나머지 조합들은 대부분 다 인가예요. 조합 설립 인가. 자 니은에 도시계획법상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그냥 건축허가는 허가죠. 근데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좀 특별한 허가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이걸 갖다가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거야. 그냥 원래 자연적 자유를 그냥 일괄적으로 금지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신청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막 허가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 허가는 원래 좀 문제가 조금 있어. 그거를 풀어주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을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개발 제한구역은 뭐 건축행위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특별히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디귿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도 그냥 허가예요. 허가. 뭐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건만 맞으면 일정하게 모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721번 자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4번에 국유재산 등이 관련 행정재산 사용 수익에 대해서 하는 허가. 나라 재산 쓰는 거잖아. 나라 재산 쓰는 것은 특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뭐 자동차 운전면허 이런 거 그냥 다 허가예요. 허가고 정관 이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비록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인가죠 인가. 그래서 일정한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맘대로 못하죠. 그래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인가를 받아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라는 표현을 써도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자, 722번.
722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죠. 맞죠? 자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즉 뭐 실제 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 다 해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번 시도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입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죠? 네 맞습니다. 왜? 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거기 이제 지나가지 맘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일반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행 허가, 그다음에 통행 금지, 통행 금지의 해제, 네? 이런 것들 일반 처분, 일반 통행 금지, 일반 하명이죠. 부작위 하명이죠. 통행 금지, 부작위 하명, 통행 금지 해제, 금지를 해제 주니까 허가죠. 그래서 일반 허가입니다. 통행 금지의 해제. 자,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딱 설치가 되면 신호등 켜졌을 때는 못 지나가잖아. 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만 못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법규고 법규.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그러나 조금 양보해서 일반적 구체적 규율까지는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처분. 그래서 신호등,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것은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해, 횡단보도 설치해. 그러면 국민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따져? 행정소송으로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처분으로 봐서. 자, 4번에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아까 특허를 따질 때 나라 재산 쓰는 것은 특허잖아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특허입니다. 특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723번 하명. 1번 경찰 하명이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이다. 맞습니다.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것이 하명.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 금지, 부자기 의무를 금지라고도 하죠. 부자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면제. 그렇습니다. 자, 2번에 경찰 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영업 정지 처분, 부작위 하명이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영업하면 안 되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에 영업하면 위법한 영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물 판 것은 토해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경찰 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 의무를 지므로 경찰 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경찰 하명이 위법해. 그러면 위법한 행정작용, 대표적인 위법한 국가작용,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경찰 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명이 뭐요? 아까 그 영업 정지처분이죠. 영업 정지처분. 부작위 하명이죠. 영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영업을 했어. 위법한 영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위법한 영업에 대한 책임을 국가한테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한테 이제 제재를 당하는 것이죠. 뭐 추가로 뭐 형사처벌, 뭐 영업 취소 막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에 사는 사람이 불법 영업했다고 해서 너 손해배상해줘. 주변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법한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걸 갖다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24번 경찰 하명. 1번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줘. 이것은 하명이 아니라 허가죠. 허가. 하명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것.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허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면제. 그렇습니다.
725번 경찰 함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부작위 함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 면제는 허하면의 면제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함명은 금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 함명, 금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허가인 것이고요. 그래서 부작위 하지 말라는 거잖아. 부작위 하지 말라는 거, 부작위 함명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금지. 자, 726번 경찰 함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번에 경직법 4조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 조치에 따른 수인 의무는 함명이 아니다. 수인 의무.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함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명을 얘기할 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것을 함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것이 예가 있어? 수인 의무만 따로 명하는 것이 있어? 야, 너 수인해라고 명하는 것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히 이 권력적 사실행위, 즉 즉시 강제라든가 뭐 각종 행정 강제를 할 때에는 그 반대편에 상대방 국민에게 그 즉시 강제 등 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받아들이라 수인하라고 하는 수인 의무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함명에 있어서의 수인 함명은 타 행정자격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즉시 강제 붙어 있는 수인 의무 함명이 맞습니다. 함명은 이 함명 중에서 수인 함명만큼은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좀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권력적 사실행위를 할 때 상대방 국민으로서는 그 국가의 권력적 사실행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인 함명까지 함께 있는 것이죠. 수인 함명, 수인 의무까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수인 의무가 수인 함명이고요. 자, 나의 대간첩 지역이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이나 통행 제한 명령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거예요. 아, 접근하지 말라는 거, 통행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부작위죠. 부작위 함명. 이건 수인 함명이 아니라 부작위 함명입니다. 부작위 함명. 수인 의무가 아니라 부작위 의무. 자, 다의 경직법 5조 관계인의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함명의 성질은 아니다. 아,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거 자기 함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 함명에 들어갑니다. 자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거 자기 함명에 들어갑니다. 자, 라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납부 의무는 함명이 아니다. 과태료 내라는 거잖아. 급부 함명이다. 급부 함명.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함명. 급부 함명에 해당합니다. 자, 727번 경찰 함명 4번에 위법한 함명으로 인해서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에는 손해, 배상, 적법에는 손실, 보상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함명,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으로 가는 것이고 적법한 함명, 손실 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728번에 함명의 종류 중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함명입니다. 부작위 함명. 부작위 함명 금지 똑같은 말입니다. 729번 경찰 함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경찰 위반의 경우 경찰상 강제 집행해 줄 수 있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 벌이 가해진다. 여러분 위반, 불이행 우리는 그냥 위반이 불이행이고 불이행이 위반이지 막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쓰지만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면 위반했을 때 위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죠. 불이행했을 때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이죠. 오케이?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불이행하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반이 경찰 벌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엄밀히 해석하면 또 불이행이 강제로 이행, 강제 집행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서 이제 틀렸고요. 자, 730번
경찰 허가, 경찰 허가. 자, 1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해당 금지만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하러 가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뭐 음식점이고 뭐 단란주점이고 신청을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지. 공무원인지도 몰라. 그 일반 시청에서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단란주점 할 수 있어요?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가공무법상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그 의무까지 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 법상 허가만 받는 것이지 관련된 다른 허가까지 다 그냥 싸그리 다 받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각각 다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 제한들도 모두 해제돼 아닙니다. 그냥 그 해제만, 그 금지, 그 제한만 해제될 뿐이고 다른 금지사항들은 별도로 또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허가는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나머지 막 다 싸그리 넣어놔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면제고요. 자, 3번에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 여러분, 허가, 특허 다 신청으로 하죠. 오케이? 허가, 특허 다 신청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예 없이 신청으로만 하고 허가는 예외가 있어. 신청하지 않아도 허가해 주는 거죠. 통행금지 해제. 어디 터널 통행금지 시켰다가 통행금지 해제. 그거 허가거든요. 아, 부작위. 통행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과 그걸 갖다 일반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에는 일반 허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는 신청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특허는 아니 신청 없이 특허를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권리를 수여해 주는 것인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권리를 수여해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는 신청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특허는 신청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731번 경찰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법령에 의한 일반적 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허가라 그래. 일반적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해제시켜 줄 수 없고 살인의 금지를 어떻게 풀어주냐고요. 그래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것이 허가고 절대적 금지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자, 3번에 부과는 조기 부철이죠. 자, 조기 부철과 같이 주된 처분의 부과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부관 맞습니다. 그래서 부관, 조기, 부철로 시작합니다. 자, 4번에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지도,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지도. 자, 732번 허가. 2번에 허가는 행위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허가 없이 행한 것이 무효예요? 아니죠. 허가 없어도 그 사법상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즉 허가 없이 하면 위법하고 허가 받고 하면 적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법요건 또는 위법요건, 적법요건인 거죠. 대신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왜? 허가 없이 해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자, 3번에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이다. 신청 당시가 있고 처분 당시가 있죠. 처분 당시지. 처분시. 왜? 신청한 다음에 한 달 있다 오세요. 검토하고 해줄게요.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됐어. 개정된 법령을 따라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때부터 위법한 행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는 기본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령에 따라서 자 4번은 이제 면제 4번은
자,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과해진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 허가는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 자기 급부 수인은 면제.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은 면제입니다. 면제. 틀렸고요. 자, 733번. 여러분, 저 그만하고 10분 뒤에 저기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예.